이 근래에 제 구독자 수가 좀 많이들 늘었더라고요. 근데 통계에 잡히는 걸 보면 연령대들은 거의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느 학년을 키우는 건지는 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 나름의 초등 고학년이거나 중등 이런 학부모님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은 사는 곳은 아마 제각각인 것 같아요. 댓글에 뭐 제주도에 사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방에 사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대치동에서는 도대체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같은 서울에 있지만 대치동과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진행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요 근래의 트렌드라든지 학원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나름의 느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제가 꾸준히 관찰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러니까 대치동의 이런 메인 본가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대형 학원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등부터는 이제 대형 학원에서 조금 상위권 레벨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 학년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조금 일찍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목고를 준비를 하는 그런 아이들은 일찍부터 선행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진도를 빼는 그런 전문적인 학원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잠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두 곳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잠실에서는 이제 이 선호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악명이 높죠. 영어, 수학 다 두 군데 다 이제 과제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한 학원인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 학원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때 진도도 잘 나가고 내신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위권 레벨이긴 하나 최상위권은 아니고 그 반에서 중간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성실은 한데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는 아이들. 디테일이라고 하면 뭐냐면 걔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상당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거죠. 아주 심화반이라면 심화 문제를 계속 풀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어서 중간 난이도의 중상위권 문제들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맹점은 최상위권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형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반들은 거의 최상위권 교재를 다 쓰기 때문에 누락이 좀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마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보완이 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대치동에는 워낙에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내신 대비만 전문으로 한다는 거 좀 찾아보기도 힘들 수 있지만, 여기에 요즘 트렌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황소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대형 학원 시스템과, 그리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개별 수업 쪽으로 많이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학원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대형 학원을 다녔는데 구멍이 난 부분들을 메꾸는 그런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초등 과정에도 내려와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방학 때는 단기로 특강으로 진도를 확 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우리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만난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교재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웬만한 전문가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결과물은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대형 학원에서 진도를 좀 빼는데, 중간중간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라든지 걸 풀려서 부족한 부분을 찾은 다음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개별 수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것 같고, 제가 잠실에 있는데 잠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은 좀 대형 학원 문화가 좀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계속 그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게끔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상위권, 아주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인데 학교 시험은 90점 정도 나오지만 뭔가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들. 그것도 물론 부모님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런 대치동으로 건너와서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안 되는 심화 부분만 이렇게 메꾸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고 아이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간, 자신감도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초등학교도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황소를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 않고 황소 말고도 또 다른 학원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근데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뭐 많이 안 되는 친구들이야 진도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한다는 친구들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냥 예전처럼 한 군데 학원만 믿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점검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경우죠. 그냥 학원 한 군데를 믿고 쭉, 예전에는 그냥 학원 한 군데를 믿고 쭉 보냈다면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동네의 분위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이의 역량이 그 정도 따라줬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단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이가 선행이 좀 나가 있다면 그 선행 나간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어머님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 혹은 테스트를 받던 곳에서 자문을 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하는 건 계속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학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멍이 뚫린 게 보이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그게 뭐 과외 선생님이어도 좋고 사촌 오빠도 좋고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메꿀 걸 메꿔 가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은 대치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내용과 제가 지켜봤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